소리가 좀 울리죠? 21페이지 하단을 보면 입안의 절차, 구체적 절차,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기 입안을 한다. 그 얘기는 용도, 지역, 지구, 저거 지정 변경할 때 지금부터 어떤 절차를 거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초조사, 그러니까 기초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기초조사를 할 때마다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역시 정보체계 구축하고 운영하라. 데이터베이스. 몇 년마다 확인하라. 이건 똑같아요. 여기 기초조사 나오면 다 똑같다는 거.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장 운수는 입안권자는 기초조사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도로 같은 거 설치해야 되니까 영향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고 용도가 적정한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세요라고 해놓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거나 개발이 끝나 더 이상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생략하라. 이 생략 사유가 여기는 이제 중복되고 쭉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생략 사유까지를 얘들 이제 여기까지 다 공부를 해버리면 이런 걸 다 공부를 하면 95점에서 97.5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97.5로 갈까요? 그렇죠. 요새 최근 몇 년 동안 얘를 낸 적은 없어요. 이거 가지고 막 세부적으로 내고 이런 적은 없으니까 이건 알아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기초조사 등을 절차 생략하는 게 있구나. 생략하는 건 여기서는 나오는데 요 위에서는 생략하는 게 없어요. 일단 그거. 그 다음에 얘들을 절차 생략하는 것 중에 나중에 시험에 나왔던 것만 제가 뽑아서 또 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이거 어떻게 다 구분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저기 24페이지까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박스에 있는 얘네들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아니고 박스 밑에 의견 청취라고 있지요. 거기에 주민의 의견 청취도 있고 한 장을 오른쪽 페이지 보면 오른쪽 페이지 위에 박스 밑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전문가라는 말은 없죠. 아까 왜 저 위에 두 놈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주민들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도시군 관리기 위반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 청취하는 방법 절차가 요 위에 거하고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위에 두 놈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요 놈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죠, 이거. 그러죠. 그린벨트로 묶였대요. 풀린대요. 난리 나죠. 그린벨트가 묶인다는 거. 용도가 바뀌고, 도로가 확정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어마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띄워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용도 지역란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용도 지역.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놈은 공청회 열어가지고, 자, 3월 15일 날, 3월 15일, 15시 부천시민회관 공청회 한다. 그 날짜 3월 15일을 25일을 잘못 알았다. 15시를 오후 5시 잘못 알았다. 시민회관을 부천시청으로 잘못 알았다. 뭘 하나만 잘못 알아도 여기서는 의견 제출 못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국방장 기밀 경미한 변경은 주민의 의견을 생략할 수도 있다.
공청회는 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밑에 박스가 주민의 의견 청취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제가 한번 쭉 보고 줄칠 게 따로 있거든요. 도시군관리 기반할 때 주민의 의견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면 반영해야 되는데 다만 자 여기서도 국방상 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자 이때도 비밀이 있다라고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이 있어야 되겠죠. 국방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요청이 없어도 입항권자가 알아서 국방상 기밀이 있구나 하고 생략해버리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시험도 나왔거든요. 요청이 있으면 또는 경미한 변경이면 그러하지 않다.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국방부 장관이 요청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굳이 안 듣고도 위반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주민들 의견 들을 때는 일간신문 홈페이지에 공고해가지고 그 도시군 관리계 안이 만들어지면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일반 열람하도록.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반 열람하도록 열람기간을 준다는 얘기죠. 며칠 이상? 자, 14일 이상 열람케 하는 거예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러면 안 되고. 그럼 여기다가 시험 낼 때 광역도시계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들한테 열람케 하여 의견 듣고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공청회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되고 이거는 공청회 하는 게 아니고 며칠 이상 열람케 하고 14일 이상. 그러면 그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 운수한테 의견을 제출합니다. 열람기간 지나고 가면 안 되겠죠. 열람기간 내에. 그 다음에 입안권자 서울시에서는 제출된 의견을 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며칠 내 60일 내에 반영할 자에게 통보합니다. 자, 며칠 이상 열람케 하고 14일. 열람기간에 의견 제출하고 열람기간 다 끝났죠. 며칠 내 60일 내에 반영할지 좋은 거 왔다. 통보해 줍니다. 자, 이해하고 아까 주민들이 입항권자에게 기지 산업유통 이거 제한 간다고 그랬잖아요. 제한 들어가면 며칠 내 반영할지 여부. 연장.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요 위주로 시험을 내면 또 여기다가 숫자를 가지고 시험 내버리면 그 지문에 또 숫자를 가지고 또 지문 내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야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 듣는 거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라. 자, 레파토리가 보세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죠? 얘들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의 의견 다 끝나면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 수립 위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반권자는 도시군관리 기반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지난달까지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고까지만 줄쳤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책에 25페이지에 하단 박스 내용은 줄친 거 없지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줄 좀 쳐야지. 여러분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6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 위반 결정할 때 그런 거 할 때마다 기초조사를 하고 용도 지역을 지구 지정하고 막 할 때마다 기초조사하고 주민들 의견 다 듣고 지방의회는 전부 다 할 때마다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견을 다 듣게 되면 봐봐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라고 했고 아까 주민들 의견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그런 말이 없죠. 자, 도시군관리계획 짤 때 주민들 의견,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 들어야 하며 6가지 전부 다 주민들 의견 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르단 말이에요. 지방의회 의견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그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요 3가지 요거에 관련된 입안할 때만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돼요. 모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마다 지방의회 의견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6가지가 베이스 깔려 있죠. 저거를 어떻게 여러분 이쁘게 써가지고 부적처럼 들고 다니면 안 될까요? 지갑에 넣어가지고 6가지 딱 써가지고요. 제일 좋은 건 머릿속에 넣어버리면 되는데 누가 또 빼앗아가면 안 되잖아요. 자, 봐봐요. 지방의회 의견까지 듣고 입안하라.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할 때. 그 다음에 광역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한 거 입안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자, 둘 다 합쳐서 시설이죠, 시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없어요, 이렇게. 시설. 그러면 봐봐. 요 세 가지 관련된 거 위반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 듣고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위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관련된 거 위반할 때는 기반시설 있죠. 시설 관련된 거 위반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위반할 수 있어요. 지방의회 의견 안 듣고 위반하면 그룹 정지, 무효, 위법되는 거예요. 행정법은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절차를 거친 사람 처벌하게 돼 있어요.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정비사업 한다는 것은 개발법, 정비법 따로 특별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입지기재소구역 관련된 거는 지방의 의견 들어야 위반한다라고 하는 조문이 있을 때 얘한 탄생도 안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없죠, 지금. 여기 봐봐요. 도시군관리기 위반권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기 위반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모든 도시군관리계획 짤 때마다 전부 다 지방의회 의견 다 듣는 게 아니죠. 용도, 지역, 지구 이 중에 하나 지정 변경하는 거 위반할 때, 그 다음에 시설 설치에 관한 거 위반할 때만 지방의회 의견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련된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위반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문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올 겁니다. 첫째, 자주 나오는 지문. 도시군관리 위반권자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위반할 때는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거. 왜? 그건 전 논란이. 왜 출제를 할 때 모든 도시군 관리기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을 다 들어야 위반할 수 있다라고 안 내냐. 뭔가 이상한 걸 알거든요. 출제한 사람들도. 그 법을 확인해 보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광역시설, 기반시설 관련된 거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 들으라고 해놓으니까 모든 도시군 관리기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 들을 것 같으면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주민처럼 도시군 관리기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 듣고 관할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하고 나면 끝날 텐데 야만 따로 뽑아놨잖아요. 그러면 저런 것 중에도 지방의회 의견을 들을 필요 없는 것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지구단위 관련된 거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들을 필요가 없는 주민들 의견만 들으면 돼요. 이제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레벨이 하이 레벨이기 때문에. 그죠? 솔직히 여러분들 다 합격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제가 얼굴을 다 읽잖아요. 합격해야 되겠다, 나 자격증 꼭 따야 되겠다 하니까 계속 결석 안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의지대로 합격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학원 온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락날락하죠. 점수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착같이 몸을 던져서 수업 시간 나오고 막 부대끼고 그런 사람들이 점수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뭐 20년 넘게 했는데 그게 안 보일까? 보이죠. 다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9, 10월 달에 동영 문제 딱 풀 때 공법 점수 딱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될지 안 될지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얻을 수 있는 점수 플러스 마이너스 5점 범위 안에서 맞춥니다. 왜? 동영 문제를 40개 중에 틀린 걸 보면 이걸 틀렸네? 이걸 맞췄네 하는 레벨이 제 눈에 보이거든요. 아, 이걸 틀린다고? 이걸 못 풀었네? 이걸 맞췄네? 하면 어느 정도 레벨이 알거든요. 그럼 거기 맞춰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그 시기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계속 수업을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합격, 자격증 따야 되겠다는 의지. 올해 끝내야 되겠다는 거. 그죠? 올해 끝내고 난 다음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글 올리는 거야. 상대평가를 바꿔라. 외국어 넣어라. 왜 이렇게 많이 합격시키냐 막 하는 거야. 그땐 처지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부동산 뭐 이래가지고 되겠냐 뭐 해가지고 막 올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사람 있으면 죽여버려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구를, 구역을 지정 변경하기 위해서 위반하거나 둘 다 합쳐서 시설이거든, 시설 설치하기 위해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은 법조문에 생략 사유가 없어요. 아까 주민의 의견은 생략하는 거 있었죠. 국방상 기밀이 있거나 이렇게. 그래서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으로 가볼게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관련된 거 아니야 너는 여기 있어. 여기 관련된 거 위반할 때 자 주민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위반했을 거 아니야 이제 그죠? 안을 짰잖아 이제. 그럼 최종 이제 결정만 남았다고. 자 여기서 또 객관식에서 보세요. 이 두 놈은 결정권자가 누구다가 없잖아 여기는. 그렇죠? 승인 받아가지고 지역 주민한테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권한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걸 권한이 분쟁 충돌하면 권한쟁의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국토교통 권한인데, 지자체 권한인데, 시도지사 권한인데, 시군구 권한인데 이렇게.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결정의 효력은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왕 시험에 내잖아요. 기출문제 보세요. 효력 발생 결정권자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왔냐면 매번 나오는 거예요. 2년에 한 번꼴로. 지형도면 고시한 날, 지형도면 고시한 날의 다음 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해수부 장관 결정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누가 하냐라고 하는 원칙과 예외에서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들을 누가 법적으로 지정하고 해제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냐는 법으로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도 이런 걸 지정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지사 이 정도 레벨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인구 50만 넘는 대도시 시장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만이 안 되는 결론은 강원도를 한번 가볼까요? 강원도에는 춘천, 원주, 속초 50만 넘는 대도시 하나도 없어요. 강원도에는 광역시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도 관내를 볼까요? 춘천시장, 원주, 속초, 동해, 삼척, 영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했다. 결정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없대. 그러니까 대도시급 이상에서만 결정하니까 말단 시장 군수가 위반했을 때는 도지사 찾아가서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강원도 관내에서는 춘천시, 속초시 누구라도 용도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도지사한테 권한을 줬다니까. 경기도 관내에서는 경기도지사. 근데 경기도 안에도 50만 넘는 대도시 있잖아요. 수원, 성남, 용인, 안산. 경기도 안산 맞죠? 충청도 안산이에요? 가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 대표시 부천시. 경기도 뭐 대표시가 부천이니까. 그 다음 고양시. 이런 데는 50만 넘으니까. 걔네들이 직접 안을 다 짜서 저것들이 직접 결정 변경 다 해요. 그러면 경기도에도 50만 안 되는 시형이나 광명이나 경기도 외곽 이런 데 있잖아요. 걔들은 결정을 해달라고 경기도에 와야 된다니까. 경기도지사님 결정해 주세요. 우리가 다 안을 짰으니까. 권한을 안 줬다고. 말단 시장 군수한테는 도시군관리계획 지정하고 변경할 권한을 줬다 안 줬다? 안 줘요. 법원은 그렇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얘들이 해요. 건축 허가를. 양천구청장이, 지역시장이 이렇게. 건축 허가 권한이 가장 막강한 권한이에요, 사실은. 건물 지어도 좋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줘버리면 바란스가 안 맞거든요. 적어도 대도시급 이상에서만 그런 걸 지정하고 변경하라. 그래서 일반 말단 시장 군수는 안을 짜가지고 도지사한테 가서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뿐이에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말단 시장 군수가 위반해서 도지사가 결정한 거라면 시장 군수들이 위반을 했잖아요.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도지사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형도면 승인이란 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정도 되면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꼭 외울 점, 개발 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을 하고 해제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만 결정합니다. 이런 걸 딱 외워놓고
따라서 서울시에서 신정동 일대를 그린벨트로 지정하고 싶으면 서울시장이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안을 짜지만 최종 국토교통부에 가서 중앙정부, 우리는 지방정부, 서울시는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 가서 그린벨트 지정해 주세요. 해제해 주세요.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전라남도 여수 앞바다를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하고 싶다. 공유수면 바다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수시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 안을 다 짜서 그때는 전라남 도청을 거쳐가지고 해양 수산부에 가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부 장관 이름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꼭 외울 점은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지정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나머지 이런 것들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자, 이 정도. 그런데 그 중에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 중에 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죠, 이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은 말단 시장 운수가 직접 위반해서 저그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또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볼 때 여러분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용도 지역 지구 쪽에 가면 강론 나오잖아요. 용도 지역 지구 쪽에 가면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시도, 대도시시장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강론 들어가서 개발장구에 가면 저 뒤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라고 되어 있고 수산자원보호구 해수부 장관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쪽으로 가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운수는 이라고 나와요. 말단 시장운수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봐봐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한다 말은 저런 것들을 누가 지정하고 변경하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시, 도지사가 직접 결정, 얘들이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죠. 대도시면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 대도시시장은 입안했을 때 도지사한테 가서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옛날엔 못했는데 권한을 주는 거예요. 점점점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다음의 도시군관 이게 문제예요. 일단 시장운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시장운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 단위계획 수립 변경. 그러니까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말단 시장운수가 직접 위반해서 직접 결정까지 해도 돼요. 도지사한테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요거. 여러분 책에 그 줄 쳐져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맑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줄 안 쳐졌으면 나중에 닭발냄이거든. 안 했다고. 안 해줬습니다. 우리한테는. 이라고 해요. 그래서 26페이지에 보면은 박스 안에 동그라미 맨 위에 기억이죠? 기억? 시장운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그 박스 바로 위에 시장운수가 직접 결정을 해도 된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자,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사항 해가지고 여러분 당연히 보세요. 국가계획 관련해 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을 했으면 지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물을 것도 없지. 지가 짰는데 지가 결정해야지.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요거. 그 다음에 요 시가와 주정구역은 원래 시도지사가 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두 놈은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이런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지가 위반했으니까 아래 것들이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건 꼭 기억하고 이 경우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고 지금 장관 오늘부터 청문회 들어가죠. 이틀 동안 청문회 혼자 별일이 다 까발려 나옵니다. 장관이 저래 좋을까요? 온 가족들 다 까발려서 나오는데 뭐 달라고 저렇게 할까? 한 집안 또 풍비박산 난 집안 있잖아요.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또 좀 몇 집안도 나와요. 이번에 내가 보니까 나오게 생겼어. 다 풍비박산 나게 생겼더만. 나 같으면 타지 말라고 하겠어 내가. 애들 아빠가 나간다. 장관 연락 왔다 그러면 하지마 너 죽어서 나고 못하게 할 것 같아요. 다 지금 별일이 다 지금 드러나려고 하고 있구만 지금 보니까. 야
특히 더 나올 것 같아요. 얼떨결에 대통령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렇죠? 왕자 한번 써가지고 텔레비 나오는 순간 대통령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장 갈 때 진짜 여기다 합자를 쓰세요, 합자. 진짜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시험장 갈 때 여기다가 합자를 써서 가져가세요. 그 볼펜으로 하지 말고 네임펜 있잖아요. 잘 안 지워지는 걸로. 긴장하면 땀 나니까 합자 탁 보고 푸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의지할 때가 필요하다니까 진짜로. 대통령 됐잖아요. 근데 그 왕자 쓰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만나고 싶은데 그게 여러분들도 뭔가 사람 종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마음이 약해질 때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거든. 참 우리 집에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하느님이 다 해준다는 거야. 무슨 다 해줘. 애들 공부도 못 하는데. 다 뭘 잘해줘. 뭐 잘해주는. 근데 내가 교회 따라가거든요. 나는 그 대신에 평소에 절에 가가지고 이 힘든 걸 극복하게 해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뭔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교를 하나 꼭 가지고 꼭 쓰세요. 연습해서 쓰고 모의고사 한번 봐보세요. 진짜로. 서너 개 더 맞춰요. 왜요? 누가 봅니까 이거? 그리고 쑥 해가지고 이게 텔레비 화면 나왔잖아요. 막 뜯으니까 지우려고 그랬는데 내가 못 지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요. 얼떨결에 대통령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합격한다니까요. 내가 볼 때 합자만 써요.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점쟁이도 아니지만은 대통령 진짜 얼떨결에 주워 먹은 사람이요.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요 말단 시장 운수가 위반하면 도지사한테 가서 결정해달라고 하고. 이 시험에는 뭐. 자, 결정 절차를 한번 볼게요. 26페이지 하단 보면 구체적 결정 절차라고 있지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은 그린벨트를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부처하고 미리 다 협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집해서 심의. 이 아들은 또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치고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하라.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모든 행정 절차는 여러분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 토지 평가할 때도 절차가 나오는데 모든 행정 절차는 맨 마지막에 그 행정행위가 오류가 없으려면 마지막으로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꾸리게 해요. 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그 위원회의 심의가 맨 마지막이에요. 이걸 바꿔서 낸 적은 없는데 그래서 협의와 심의 거친다. 저 개발법에는 바꿔서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절차, 이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그럼 이 절차를 생략하는 것도 있을까 없을까요? 그걸 그렇게 얘기했는데 없다고 그러면 어떡해?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하단 보면 협의 심의 절차 생략하는 것 줄 많이 쳤을 텐데 어디 갔다 왔대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수업 끝나자마자 길 건너 알파문고 가서 네임펜부터 사야지 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펜 살 때는 붉은색 사셔요. 진짜입니다. 모든 좋은 기운은 붉은색에서 나와요. 중국 놈들 봐봐요. 홍포라고 해요. 붉은 모든 대문도 붉은 거 막 붉은 걸로 황금색하고 꼭 사셔요. 합자 써가지고. 자, 협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그래서 여기는 없다고. 여기는 없어요. 그죠? 꼭 기억하세요. 이 장기 계획 짤 때는 절차 생략 자체가 없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왼쪽에 다시 와서 협의.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관계 행정기관 시도지사는 대도시 마찬가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행정기관하고 미리 협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하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라. 그 다음에 여기서 객관식에서 이게 안 나왔거든. 한 번도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문제풀이 할 때 하고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사전협의란 말 나오죠. 우리가 7, 8월 달에 문제풀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문제풀이 들어가거든요. 그 문제집에는 정말 엄청난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엄청난 문제들이. 문제집이라고 해서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문제 들어갔는데 실전에는 그거 다 안 필요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출문제집 그걸 먼저 토대로 해서 거기보다 한 20, 30%더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자 보세요. 뭐라고 되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결정할 때 미리 예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 옛날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중에 시도지사가 변경하거나 요런 걸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하고도 미리 협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건 실제 시험에서는 제 기억에는 나온 적은 없어요. 이 동네에서 뭘 나오냐? 이걸 나왔단 말이에요. 심의란 말 나오죠. 그때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심의는 여러 번 나왔어. 이놈. 그러니까 저 협의심의에서도 지문을 둘 다 정답 처리하는 거 아니거든. 자,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대도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라? 심의. 그런데 건축위원회까지 소집하라.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는 거거든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지금은 건축위원회. 자, 다만 시도지사가 요거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 결정하려면 시도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으로 하는 심의까지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이런 거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소집하면 되지만 그 중에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거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까지 소집해야 된다. 왜? 여러분 지구단위계획 짤 때 지구단위계획을 3년 내 안 짜면 다음날 실효한다고 배웠죠 우리. 지구단위계획 짤 때 반드시 포함할 게 몇 번? 3번, 5번. 이 맛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3번, 5번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거 알죠? 3번이 뭐에 관한 거?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5번이 건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이 용도 제한이 들어가요. 건축 제한 들어간다고.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결정한다는 얘기는 건축 제한이 들어가. 따라서 건축위원회까지 소집하라는 얘기. 다른 용도 지역 지구 지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칠 필요 없이. 자, 건축위원회까지 소집하는 것은 저 도시군관리계획 중에 뭘 결정할 때만,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 관련된 거 결정할 때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 이건 여러 번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협의심의 생략 가능이 있지요?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 경미한 병행이다. 그러면 협의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왜? 여기 지금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란 말 속에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배울 때 목적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거나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협의심의 생략해야지 당연히. 자, 그 다음에 혈육 발생. 이 혈육 발생은 정말 한 10년치 중에 4, 5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오후에 기출문제 풀 때 기억나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인데 다음 날이 아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계속 다음 날로 넣어서 내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러면 야 보세요.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3월 5일 날 관보에다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고시를 했어요. 오늘 관보에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절차를 거쳐서 지정 변경되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이런 현황을 절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결정할 때마다 지도를 만들어서 지도에다 표시해서 고시를 해줘야 돼요. 이걸 지형도면의 고시라고 해요. 그래서 500 내지 1500분의 1의 지도를 만들어야 돼요. 지도를 딱 만들 때 소지지 다 쓰고, 자, 그 지도의 필지별 경계를 다 표시하고, 13, 무슨 동, 무슨 리 13번지, 14, 15, 15의 1, 이렇게 지분을 다 써줘요. 지목 다 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도 만들었잖아, 이렇게. 이번에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지도상 이 부분이다. 이번에 결정된 4차선 도로는 이 부분이다. 이번에 고도지구는 좌측 이 부분이다. 지도에다가 표시해서 고시를 해야 돼. 그러면 3월 5일 날 개발제한구역 지정 결정했다 하더라도 한 달 뒤에 지형도면 만들어서
표시해서 고시했다. 그럼 그린벨트 효력 발생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한 때라고 지형도면 고시한 때라고. 지형도면 고시한 때. 도시군 관리 결정이 아무리 됐다 하더라도 왜? 그 내부적으로 행정청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물밑에서 절차를 거친 거 우리 주민들 알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민들 의견 들어라. 그래야 위반할 수 있다.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의견 청취 안 하고 위반했다. 그러면 뭐냐?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에요. 처음부터 무효라고 해요. 자, 주민들 의견 들어라 위반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전적 주민들의 권리구제 수단이다. 결정하는 걸 지형도면 만들어서 고시하라.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걸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이에요. 주민들이 모르는 그 순간 행정행위를 해놓고 너들 규제에 위반했다고 처벌하자 이러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정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점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효력 발생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이거 결정했다고 효력 발생했다. 관부에 올라간 순간 효력 발생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관부를 알아볼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무리 결정했다 하더라도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 다음 날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면 객관식에서는 다음 날 집어넣냐면 우리가 이장이나 다른 데 가면 또 다음 날이 많이 나오잖아요. 환지처분 권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청산금의 소멸시효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내 하다 보니까 다음 날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리고 시험 물다가 헷갈리면 칠판에 교과서에 다음 날이 아님이라고 한 게 있었어. 맞아.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돼.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 결정 효력은 왜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인지 도시군 관리 결정한 날이 아니고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라고 한 건지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주민들을 알게 한 이후에 규제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뭘 보냐면은 저기 28페이지에 그 효력 발생 밑에 가로 2번에 기득권 보호라고 있죠. 이거 은근히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몇 번 그런 거 되지만 오늘 5월 2일인가요? 그럼 5월 2일 날, 5월 5일 날, 5월 8일 날, 5월 달 다 갔네요. 5월 달 돈 많이 드네. 6월 달에 현충일 지나가면 또 6월 다 갔잖아요. 7, 8, 9, 10 넉 달 남았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시간은 없고, 그러죠? 큰일 났네. 지난 우리 개발법이나 이런 거 배울 때 왜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으로 뽑힌 내가 임원의 임기가 몇 년?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의 임기가 2년? 임기 없어? 평생 하나? 독재네, 독재. 대통령도 임기가 있는데 임원의 임기 몇 년인지 연임할 수 있어 없어요? 연임할 수 있다는 거 기억나네. 몇 년 진짜 한번 찍고 넘어가 봐요. 몇 년? 임원의 임기 몇 년? 야, 이렇구나 이게. 와, 야, 이럴 수도 있네. 와, 이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와, 이럴 수가 있네. 우리 교과서를 보면 어디 가서 또 (3년) 임원의 임기가 여기 3년 정비조합 임원도 3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여기는 개발법에서는 제가 그걸 얻고 정비법에서 있는 겁네. 자, 정비법에 보면 똑같거든요. 임원의 임기. 저 167페이지를 가봐요. 167페이지에 이사수는 3명 이상 10명 중 어디 갔어 이거? 임원의 임기가 또 찾아지질 않네 또. 3년. 임기가 3년이 3년.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문의 임기, 자 그러면 내가 조합장으로 뽑혔죠? 3년짜리 아니요. 그러죠? 2년 지났어요. 2년 지난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검치단 선고를 했어. 나한테. 자, 도시개발조합부터 가볼게요.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으로 뽑힌 내가 오늘 결격사에 해당하면 오늘부터 임원 자격 날라가요? 내일부터 날라가요? 자, 정비조합은 오늘부터 날라가? 내일부터 날라가? 이러니까 또 헷갈리네. 도시개발조합은 다음 날이라고 돼 있어요. 정비조합은 그 판명된 때부터거든요. 그러면 내가 2년 임기 지나고 1년 남은 상태에서 결격사에 해당하면 도시개발조합은 내일부터 날아가잖아요. 그럼 그 전에 한 것들은 다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져요? 지난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거거든. 예를 들어서 오늘 그린벨트가 묶였다. 오늘 보존 녹지로 바뀌었다. 근데 그 전에 적법하게 인허가 받아서 공사 사업을 착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하고 있는데 불리한 용도로 바뀌었다 해서 소급해서 하지마. 전부 다 취소, 철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득권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별도로 허가 신고 이런 거 따로 해고 안 하고. 안 해도 돼. 단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단자원 보호구역 묶이면 3월 내 가서 신고하고. 이건 뭐 여러 번 써먹었으니까 이게 이제 기득권 보호. 같은 맥락이거든 사실은. 도시군관리계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관리계 결정 관계없이 그 공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속해도 된다는 거예요. 별도의 인허가 신고할 필요도 없다. 근데 얘는 시험에 나오잖아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거의 실무할 일이 없고 바다를 대상으로 하니까 기출문제를 지문을 보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을 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을 때는 결정의 고시일부터 몇 월 내? 3월 내 공사 사업 내용을 해당 시장구에 신고하면 계속할 수 있다. 3월 내 신고해야 기득권 보호한다 하는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했을 때. 나머지는 신고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 신고할 필요도 없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중에 보통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아무리 지정됐다 하더라도 그 전에 적법하게 인허가 받아 공사 사업 착수를 했다면 별도의 허가 신고 이런 거 안 해도 허가받은 것은 계속할 수 있다. 단 내가 공사를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지가와 조정구역으로 묶여버렸다. 그러면 기득권 인정하긴 인정하지만 지정하고 3월 내, 석 달 내 해당 사업이 어떤 건지 신고는 해야 된다. 자, 시가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몇 월 내 신고하라고. 3개월 내. 그 다음에 지형도면에 고시 이 동네 가지고 객관식을 뭐 특별히 내고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이렇게 복잡하게 결정했다. 그러더라도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거기서 써먹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독자적으로 써먹고 그러진 않아요. 단 지형도면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을 한 자가 만들어 청량을 다 하니까 지도를 만들어요. 그 대신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말단 시장 군수는 지형도면을 만들면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인 도지사 찾아가서 승인은 받아야 돼요. 왜? 아까 말단 시장 군수가 도시군관리계 위반했을 때 저희들이 결정을 못한다고 그랬죠. 도지사한테 결정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도지사 결정했으니까 결정한 그대로 지도 만들어서 도지사님 네가 결정해준 용도 지역이 지도상 표시가 잘 됐는지 확인해가지고 승인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시장이나 군수가 나왔는데 지형도 만들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낸다고. 여기 안 맞죠? 도지사한테 가서 결정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누구한테 승인받으라고? 도지사. 도지사한테 결정한 거하고 대조 확인해서 며칠 내 승인해 주라. 30일 내. 그런데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말단 시장 군수가 직접 위반해서 결정을 직접 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단 말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말단 시장 군수가 위반해서 직접 결정했잖아요. 그럼 지가 지도 만들어서 고시하면 되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을 때는 지도 만들어서 도지사한테 승인 받을 필요 없다는. 자,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기 정비 보세요, 정비. 맨 밑에 몇 년마다?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할. 자, 아까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도시군관리기든 짤 때 전부 기초조사는 다 해야 되잖아. 기초조사 했다고 하고 정부 측에 구축하고 5년마다 업데이트는 다 똑같잖아요. 그거 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이놈은 다 만들어지고 한 5년쯤 있다가 전반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는 거는 여기는 있지만 얘는 없잖아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정부 측에 구축한 정보 5년마다 업데이트하는 거하고 야는 지금 다르다고. 그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니까 둘 다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광역도시계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입안 결정의 특례. 이건 다음 주에 해요. 다음 주에. 뭐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람 하나 살린다 셈 치고 이건 다음 주에 해요. 다음 주에. 여러분도 좋잖아요. 오후 수업도 없고 오늘부터. 그럼 오늘부터 오후 수업도 없는데 오후 수업 들으면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어떡한대요? 집에 가서 놀 텐데. 자고 놀고 할 텐데. 그리고 오늘 배운 양만큼만요. 기출문제집 펼쳐놓고 천천히 하세요. 공부를. 이제는 문제 풀면서 해야 돼. 기출문제 풀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앞부분 총설 용어 정의 있었잖아요. 용어 정의 한번 읽고 기출문제 용어 관련된 거 문제 한번 풀고 광역도시계획 읽고 광역도시계획 기출문제 같은 모아놨으니까 풀고 기본계획 읽고 기출문제 풀고 도시군관리계획 읽고 기출문제 풀고 다시 이론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천천히 반복하다 보면 밤 자기 전까지 오늘 배운 양만큼 두세 번 읽어볼 수 있거든요. 기출문제 풀어보고. 단 도시군관리계획 쪽에 문제 풀 때 절차 생략하는 문제가 있어.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절차 생략하는 건 아직 안 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죠? 다음 중 환경성 검토, 생략 사이에 이런 문제 나와요. 옛날 나온 건데 그거는 별표 해놓고 건너뛰어도 돼요.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것들은 예전에 나온 거니까. 그리고 오늘 딱 배운 양만큼만 기출문제 펼쳐놓고 읽으면서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와 되지 않는 부분은 따로 공부할 필요 없죠. 못 냅니다. 냈다가는 출제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습을 딱 하고 자고 내일 과목도 그렇게 하고 월화수목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얼마 남았는 가지고 충분히 합격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합격단 문제가 오늘 배운 진도 있죠. 이 진도만큼의 20문제가 나갑니다. 이제 그 지난주에는 연습 문제 한다고 모든 시스템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절차가 막 있으니까. 지난주에는 전체 문제 20문제를 기출문제 풀어봤던 거 그걸 가지고 해서 한번 했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정상 절차로 6개월짜리가 갑니다. 매주 20문제를 여러분한테 줄 텐데 그 문제 6개월치 보내주면 벗어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매주 20문제씩.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말만 되면 공법 또 한 번 하고 공법으로 다른 과목하고 비교해서 보태서 합격하는 걸로. 오늘 반드시 합격해야 돼. 그죠? 자, 오늘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